여러분, 옷장 속에 혹시 아끼는 옷 있으세요? 이게 그냥 옷이 아니라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패션을 하나의 잠재적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드레스 한 벌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전설적인 디자이너 밤 맥키가 1992년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최근에 경매에 나오면서 아카이브 패션 시장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아이템이 됐죠. 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 드레스가 얼마에 팔렸냐면요. 무려 1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래된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뒤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시장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럼 대체 이 비싼 드레스를 누가 샀을까요? 바로 30살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MJ 그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약혼자가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패션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MJ 그레이의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래된 옷, 그러니까 우리가 빈티지라고 부르는 옷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중고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카이브 패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런 낡은 옷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희귀한 런웨이 작품이라던가 박물관에 전시되어도 손색 없을 만한 의상처럼 그 자체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특별한 아이템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도비 전문가의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이제 아카이브 패션은 남이 입던 물건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으로 그 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소수의 전문가나 박물관 같은 곳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소비자, 그리고 독립 판매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밀리 아담스라는 분의 사례를 보면 이게 딱 와닿으실 거예요. 처음엔 대학교 다니면서 부업으로 빈티지 옷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수익이 나니까 그걸로 더 희귀한 아이템을 사고 결국에는 자기만의 웹사이트까지 열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불과 5년 만에 평균 주문 금액이 거의 3배가 뛰었답니다. 진짜 대단하죠? 안목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카이브 패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핫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셀러버리티,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레드카펫 보면 정말 아카이브 패션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헤일리 비버가 입었던 톰포드 시절의 구찌 드레스 기억나세요? 그리고 젠데이아는 스타일리스트 로 로치랑 함께 항상 화제를 만들잖아요. 두아리파나 벨라디드 같은 패션 아이콘들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가수 채플로안이 그래미에서 입은 이 드레스, 이게 무려 20년도 더 된 장폴 고티의 작품이에요. 이런 순간 하나하나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아카이브 패션은 그냥 옷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봐 볼까요? 도대체 어떤 옷이 이런 아이콘 대접을 받으면서 가치가 치솟는 걸까요? 그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얼마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느냐 하는 실용성보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는 서사적 힘이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옷들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미술품처럼 혹은 희귀한 책처럼 소장하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건 착용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토리라는 거죠. 그럼 그 가치를 만드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문화적 중요성. 한 시대를 상징하는 옷이었나? 둘째, 디자이너의 대표성. 예를 들면 알렉산더 맥퀸이 지방시에 있던 시절의 작품처럼요. 그리고 셋째, 누가 입었었나? 즉,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래됐다고 다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드레스가 바로 블루칩 아카이브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브 생로랑의 1965년 몬드리안 컬렉션인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우량주, 블루칩 아시죠? 그것처럼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질 걱정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이애나 비의 드레스 사례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1997년만 해도 한 3, 4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60만, 70만 달러는 기본이고 많게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됩니다. 와, 이게 바로 옷에 얽힌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봤는데요. 그럼 이걸 다시 우리 개인의 관점으로 가져와 보죠. 이게 내 돈, 내 포트폴리오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2027년까지 명품 리세일 시장, 그러니까 중고 시장이 신상품 시장보다 2배에서 3배나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해요. 이 숫자만 봐도 아카이브 패션이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매 시즌마다 신상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흔해지니까요. 그런데 아카이브 피스는 어때요? 이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변치 않는 영원한 무언가를 준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대비 전문가의 말로 정리를 해보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컬렉터들은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의미의 한 조각을 사는 것이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결국 이 투자의 본질은 돈을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가치, 감성적인 만족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투자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과 공부는 필수겠지만요.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그냥 옷들이 걸려있는 컬렉션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을까요?